노다지 썰전.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그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테스터 분야의 강자인 네오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네오셈이 SSD와 또 차세대 인터페이스죠. CXL, 이 테스터 시장의 기회를 잘 잡아서요. 2026년에 정말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오셈의 기술력이나 시장 선점 기회를 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오셈 기술력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저는 그 시장 개화 속도가 좀 불확실하다는 점, 또 재무적인 부담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조금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보죠. SSD 테스터 시장에서 보면요. 네오셈은 경쟁사인 어드밴테스트가 아예 철수를 했어요. 젠5 규격에서는요. 그래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차세대 젠6 개발까지 완료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이 젠5 SSD 양산을 이제 막 시작했고 서버 시장에서 CPU 기반 테스터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분명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3년에 주요 고객사의 젠5 품질 인증, 그러니까 퀄 테스트라고 하죠, 이걸. 이걸 통과했다는 점도 앞으로 관계 개선이나 공급 재개 이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먹거리 CXL 테스터 역시 CXL 3.1 규격 개발을 마쳤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연을 앞두고 있는데 마땅한 경쟁자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일부 고객한테는 이미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요. 버닌 테스터 사업도 작년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매출이 한 160억 원 정도 나왔고 핵심 기술인 CLT 이 장비가 올해 말쯤 고객사 퀄을 통과하게 되면 매출이 아마 300억 원 이상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 목표로 준비 중인 자동화 장비까지 더해진다면 전반적인 업황 개선과 함께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그 독점적 지위라는 점은 분명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SSD 테스터의 경우 젠5 시장이 열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력은 젠4입니다. 그쵸? 이게 젠5로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젠4 때처럼 일부 고객은 아예 젠4를 건너뛰고 바로 젠6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젠5 투자가 기대만큼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도 2017년 이후로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인데 퀄 테스트 통과 하나만으로 바로 대규모 공급 재개를 낙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젠5 판매 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좀 뒷받침하고요. CXL 테스터는요, 이 시장 자체가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특히 서버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는 인텔의 CXL 지원 CPU, 그 다이아몬드 레피지 출시가 2026년 10월로 또 밀렸다는 점이 좀 커요. 물론 AMD가 먼저 시장을 열겠지만 역시 인텔 기반 수요가 터져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한데 이 시점이 자꾸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버닌 테스터의 CLT 장비 역시 아직 활통과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고객사 내에서는 여전히 2순위 공급사, 그러니까 세컨 벤더 위치고요. 경쟁사가 어찌 보면 수익성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점유율을 지키려는 그런 상황에서 네오셈이 CLT로 높은 수익을 내면서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미지수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2026년 완공 예정인 신사업 건설에 연간 한 3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 이 캐펙스가 집행되는 점, 그리고 외화 자산 비중이 높아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SD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건 가격이나 물량 협상에서 네오셈에게 확실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젠5 수요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차세대 규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미 준비된 네오셈이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단순히 퀄 통과만이 아니라 그 CPU 기반 테스터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점적 지위가 수요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젠4 때의 경험을 보면
고객사들은 비용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생각보다 오래 기존 세대에 머무르기도 하거든요. 주요 고객사 재진입 역시 기술력 외에도 과거의 어떤 관계라던가 가격 경쟁력, 이런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겁니다. CPU 기반 테스터 수요 증가가 꼭 네오셈의 공급 재개로 바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XL이나 버닌 테스터 쪽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CXL은 경쟁 없는 시장이고 버닌 테스터는 이미 고객 다변화를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CLT라는 확실한 무기도 있고요. CXL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 CPU 출시 일정이라는 그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좌우됩니다. 네오셈의 기술력과는 별개로 시장 개화 시점 자체가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버닌 테스터의 CLT 장비도 아직은 통과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고객사 내에서 수익성 문제 때문에 네오셈의 공급량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또 올해 4분기부터는 수주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 장비라는 잠재적인 성장 동력까지 고려하면 저는 네오셈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업황 개선 기대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 전망이 아직은 좀 보수적이고 당장 내년에 들어갈 신규 투자 부담이라던가 환율 같은 금융 리스크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이런 위험 요소를 다 상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네오셈이 SSD와 CXL이라는 2차 세대 시장에서 확보한 기술적 우위, 그리고 독점적인 기회를 발판 삼아서 2026년에는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 환경 변화가 네오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오셈의 잠재력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실제로 열리는 속도라던가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지 여부, 또 CLT나 자동화 같은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드린 투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 아직은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낙관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오셈의 미래는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과 또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전망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